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순서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입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에서 블록체인 업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인 컨센서스 2019가 개최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동향과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에는 국내 다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기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운영 발표를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크 박사의 저작권 소식에 비트코인 SV가 폭등했는데요. 오보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크레이크 라이트를 사토시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 후 도래합니다. 가격 상승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제시되는데요. 세 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행사죠.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나 아니면 이 행사를 필두로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있었던 분위기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아보려고 하는 체인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안건이죠. 컨센서스에 관련된 안건이 눈길이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진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나요? 뭐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서 네. 제가 아무래도 지난주에 컨센서스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쵸.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센서스 안건에 이 두 분께서 현재 공통적으로 눈길이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승호 대표님께도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저도 컨센서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이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관심이 가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이번 주는 저 주제가 가장 그래도 얘기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세 분께서 한 가지 안건을 다 공통적으로 픽해 주셨네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오늘의 안건을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컨센서스 2019로 본 한국 블록체인 시장의 변화, 핵심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컨센서스 2019 이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래서 자리를 비우시기도 했었는데 신진욱 대표님 먼저 그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사실 멍하긴 합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가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당 행사가 실제 이제 한국에 있어도 워낙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약간 하락장 내에서 좀 행사 분위기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올해 참여를 할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텐데 참여를 이제 결정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 글로벌 서비스를 이제 잘 런칭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 프로젝트를 더 만나야 하고 거래량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려면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실험적으로 이제 가본 거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가봤는데 도착하자마자 느낌은 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이제 느낌이 실제 기사를 보면은 사람의 수가 이제 굉장히 줄었지만 양질의 사람들이었다. 뭐 이 정도 이제 느낌이었다면 좀 갔었던 행사들과는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들이 뭐 물론 저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행사라는 게 이제 가면 보통 강연이 있으면 강연을 이제 다들 조용히 듣거나 그 후에 약간의 Q&A 정도 또는 부스를 뭐 이제 가방 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아보는 정도였다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얘기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또 차분한 분위기를 느낀 게 신기하긴 한데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네. 엄청나게 시끄럽고 적은 수의 인원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고 뜨겁다고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년에도 꼭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은 그런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기대가 됐던 컨센서스 현장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의견을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제 컨센서스 현장에서 네. 매체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현장을 전해주는 어떤 뉴스들이 이제 이어서 릴레이로 계속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내용들을 보면 주로 행사 자체가 특별할 게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유명인이 했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나왔던 것처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또는 이제 서드 파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덱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3의 참여자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야만 체인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마케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체인이 나왔다, 어떤 코인이 새로 나와서 이제 상장이 되고 또 매스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내용들보다 그 체인들이 사실 시장에 발현이 돼서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의미 있어지려면 이제 제3의 참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참여자들이 어떤 먹잇감 또는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게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이제 참여자들은 아직 부족한 상태고 뭐 이오스에 있는 많은 뎁들이 있지만 사실 그 뎁들의 대부분은 도박성 콘텐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직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환경만 마련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제3의 참여자들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어떤 사업 모델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참여자이자 주체이자 소비자이자 모든 역할을 직접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낼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의견을 또 내주셨는데 박승우 대표님께서는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컨센서스에서 좀 얻었을 만한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때는 네.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방향성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이나 이제 기성 기업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글로벌 은행들이 뭐 분산 원장에 대한 기술은 인정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할지 자기들의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의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학자들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진행하거나 서비스 모델을 진행했을 때 메커니즘이 확실해야만 그게 더 확장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처음에 생태계가 만들어냈을 때 게임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 쪽에서. 그래서 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지만은 블록체인은 이 분산화된 게 평등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기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결과를 이룰 거다라는 게 이제 분산이나 게임 이론에 얘기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기업들, 기존 은행들 이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는 본인의 이기적인 거를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기성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는 본인의 이기심을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아이디어라든지 기존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일 만한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방향성에도 맞춘 모델을 좀 제시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좀 도입에 들어갔다. 컨센서스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 고민들을 시작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돼서 이런 아이디어를 접근했더니 기성 사업이나 기성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발전했더라. 수익 부분이 이렇게 향상이 됐더라. 이런 결과가 내년 컨센서스에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은행과 또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시면서 게임 이론과 또 접목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블록체인 시장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작은 수의 또 업체들이 좀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또 그동안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참여를 하셨던 신진욱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도 참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많이 뵈니까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뵀던 분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가보니 이제 참 좋더라라는 게 이제 저희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빴었고 사람들 그 점심시간에 인기 있는 식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고 한국 시장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내기도 너무 이제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소닉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해외에 이제 나가는 건 처음이라서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약간 갖고 했었는데 이제 잠들 때까지 계속 이제 미팅하고 하면서 이제 질문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분들하고 이야기는 크게 나누진 못했지만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 보면은 세상이 참 되게 빠르게 변한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디코노미라는 이제 한국에서 큰 행사에서는 다 저희에게 중국에서 IEO가 열풍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니? 다 100이면 100 그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미 다 STO에 대한 것들이 좀 멀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너무 빨리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도 기존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일까? 아니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었다면 좀 늦었다. 우리도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나누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요, 국내 업체들이요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해외 파트너를 모색하는 또 장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셨을까요? 해외 파트너사를 물색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부분, 블록체인이 이제 사용될 수 있게끔 동작시키는 부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실질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블록체인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의 특성이 들어간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디앱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국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해소되고 어떤 법규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모델에 대한 것도 해외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해외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체 한국 내에서 품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도 해외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해외에서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국내보다도 훨씬.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를 찾는 거는 굉장히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현재 또 플래터 입장에서 보실 때도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해외 파트너와의 접점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점들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또 느끼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 우연성에 의해서 만나는 인연이 굉장히 클 때가 많아요. 저희도 지금 일본 쪽 비즈니스가 좀 많이 활발히 미팅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쪽에 한 번은 심사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해커톤에 대한 심사위원을 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기성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거나 블록체인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고요.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 기업의 블록체인 팀이 있는데 거기에 팀의 팀장님이 상무님이었고, 그 상무님이 저희가 진행한 해커톤의 심사위원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도 같이 심사위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 업체에서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는지, 광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광고에 대한 채널 부분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 원래 광고 회사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하면서 저희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같이 협업 좀 찾아보자 하면서 지금 지난달만 한 번, 2번 일본을 가서 실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다니다 보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 컨센서스가요 2013년부터 또 시작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많은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업체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컨센서스 시점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폭락한 상태였지만 아직 프로젝트에서 이제 자금을 모았던 프로젝트들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제 개발 중이었던 거고, 또
한참 이제 화제가 됐던 이제 텔레그램이나 기타 큰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또 이오스도 한참 ICO를 진행하고 있을 때이었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는 아직 있고 약간 가격에 이제 폭락을 하면서 여러 불안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에 열렸던 컨센서스는 자 그럼 이제 실생활로 많이 파고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페이스북 코인이라든지 카카오 뭐 여러 이제 대기업들 또는 기존의 쇼핑몰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왔던 프로젝트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어떻게 젖어들 거냐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동통신사죠. 이제 우리나라에 4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이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되기 이전의 어떤 폰에서 해왔던 컨텐츠와 달리 새로운 어떤 기술 환경에서 게임이라든지 보다 멀티미디어가 가미된 컨텐츠들을 기대를 했을 때 이 통사에서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체인에서 보자면 데뷔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참여자들을 끌기 위해서 개발사들한테 게임 하나당 지원금을 책정을 해서 심사해서 지원금도 해주고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 그를 위해서 마케팅 행사도 열어주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위적인 어떤 이제 서드 파티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앱스토어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든 그 환경이 지금의 스마트폰의 컨텐츠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체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의 시행착오를 또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인위적인 서드파티 활성화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많은 개발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이제 최우선 요소라고 봅니다. 아, 네. 앞으로의 향보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마지막에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한국 블록체인 시장의 변화와 또 향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진욱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요. 또 시장이 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좀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지 앞으로 좀 안정화가 더 될 것으로 보시는지 예상되는 시장의 분위기 어떤가요? 컨센서스라는 행사,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 있는 게 컨센서스라는 행사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작년에 뭐 실패했지만 네.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겹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상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정신없었고 바쁜 행사였지만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 차분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야기의 주제가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거나 네트워킹에 가면은 상장에 대한 문의, 가격에 대한 문의였다면은 해당 행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을 잘 하기 위한 여태까지 없었던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또는 그리고 뭐 좀 건전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주제들이 가격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다면 ICO나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은 우리는 원래 블록체인 하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실적들이 있고 이걸 해서 STO로 잘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지금 블록체인에 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 기술을 기존 업체들이 잘 이용을 했다면 더 융합한다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미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STO화 한다든지 뭐 미술품을 STO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정도 이야기했었지만 기존에 그걸 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제 잘 되는 거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좋았고 한국에서도 좀 빨리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예. 네, 또 이제 올해 컨센서스 또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열릴 것 같은데 또 어떤 또 변화들이 있어야 할까요? 또 어떤 과제들이 좀 그동안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재준 센터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이제 좀 더 완벽한 모델, 좀 더 완벽한 알고리즘은 어떤 것일까? 또 지금 합의 방식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합의 방식의 최종점은 또 뭐 어떤 방식일까?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이 논의가 물론 멈춰야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계속 진화 발전해야 되지만
이 논의만 계속해서는 시장의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서비스, 뭐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죠. 새로운 사업 모델, 실제 우리에게 유익한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1번인 것 같고 또 항상 얘기하듯이 대비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대비 활성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이번 컨센서스 이후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화두가 아니라 생활에 젖어드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네, 실용화될 서비스로 또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승장 속에서도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금 잘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승우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이 이제 기존에는 기술 발전하고 이걸 증명시키는 데 포인트나 포커스를 많이 뒀다면 지금 이제 대중성, 사람들에게 진짜 이걸 쓰이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초점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준 센터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네, 이 서드 파티라고 불리우는 이 지금 이제 대 개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생적으로 이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게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오늘도 컨센서스 2019를 통해 본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